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생명의 반지.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반지 하나로 목숨을 건진 한 남자의 이야기. 한 마을에 허씨성을 가진 인성이 좋은 남자가 있었다. 평소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는데 배고픔에 괴로워하는 거지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이 없었으며 상대가 비록 자신에게 욕을 할지라도 웃음과 친절을 잃지 않는 천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허씨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영개 2마리를 쌀과 바꿔서 기분 좋게 산을 넘고 있었다. 닭 2마리는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 큰 자루로 2겹을 싸서 들고 가야 했다. 그런데 산길 멀리서 스님 한 분이 보였다. 허씨는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아무에게나 말을 거는 것을 좋아했는데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스님에게 말을 건넸다. 스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하고 물었다.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길이오. 헌데 그 자루에 들은 것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허씨는 스님들이 살생을 몹시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조금 부끄러운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임신한 아내에게 줄 닭입니다. 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가 그대의 목숨을 언젠가 한번 살려줄 테니 불쌍한 중생에게 그 닭 1마리를 주실 수 있겠소? 허씨는 스님의 말에 스님이 닭을 드실 건가?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스님들을 좋아하고 신뢰했으므로 흔쾌히 닭 1마리를 주었다. 스님은 고맙다고 말하고 가죽 반지 1개를 주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을 꼭 쓰시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어여쁜 아내와 3딸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리곤 갑자기 스님은 사라져버렸다. 허씨는 당황했으나 스님이니까 라고 수긍하며 길을 떠났다. 허씨는 그날 스님이 주신 가죽 반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스님이 한 말과 함께 그대로 잊어버렸다. 그리고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뛸 듯이 기뻐했는데 한편 스님이 말했던 3딸이라는 말도 잊고 있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조선엔 왜구가 쳐들어왔다. 허씨의 집은 강원도 서쪽 기슭이었으므로 왜구의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허씨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해야 했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위해서 짐을 꾸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스님이 주신 반지가 있었다. 가죽 반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버릴까 하다가 전란시에 쓰라던 스님의 말이 떠올라 그것을 맑은 물에 씻어 주머니에 넣고 전쟁터로 향했다. 당시 조선은 군대를 지방자치군에서 병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중앙군 제도로 바꿨었기 때문에 병력이 빠진 지방은 금세 함락되었고 일본군에게 한반도 전체를 빼앗길 뻔했으나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했고 남은 일본군들은 성을 쌓아서 일본 본토에서 지원이 올 때까지 방어했다. 이때 만든 성들은 아직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허씨는 그중 가장 견고한 성의 약점을 찾아내는 특수한 임무를 맡았고 팀을 이루어서 성벽을 정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군에게 들켜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일본군은 식량이 없어서 시체나 포로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터라 허씨는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물품과 식량을 빼앗았는데 허씨의 가죽 반지도 이때 빼앗겼다. 그런데 그 반지는 물품이 아닌 식량으로 분류됐다. 허씨는 식량이 없던 그들이 가죽 반지라도 먹을 생각이라 생각했다. 허씨는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비록 낮은 품계였으나 군 장교나 다름없었기에 심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엿새쯤 뒤에 갑자기 일본군은 항복을 선언했는데 일본 장군이 독살을 당해서 성내의 분위기가 혼란에 빠졌고
우연치 않게 조선군이 기습을 감행해서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킨 것이다. 전란 이후 무반들에 대해 대대적인 포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의 장군을 독살한 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보통 때라면 기회를 잡아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려 할 테지만 당시 조선 수군에서 공적을 허위로 올려서 큰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덤벼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허 씨는 성의 몰락 이후 풀려났으며 동료에게 일본 장군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설마 가죽 반지를 먹고 죽었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무사히 가족들과 만났고 그의 세 딸들은 양반집이나 후궁으로 시집을 가게 돼서 호사를 누렸고 그와 아내는 8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다고 한다. 스님에게 닭 한 마리를 건네어 받은 반지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천수까지 누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죽을 굳이 식품으로 구분하자면 육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육류가 썩을 때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성을 가진 세균이 생기는데 그 때문에 일본 장군이 독살을 당한 것입니다. 허 씨가 의도치 않게 암살을 해버리게 되었네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